요 1966년생이요. 66년? 네. 음. 간군이요. 66년생이면은 태세가 어떻게 돼요? 병호? 네. 병호생이다. 네. 병호생. 병호생이 쌍용동에서 그러니까 방향이 어느 방향이 돼요? 어느 방향이냐면요. 자잖아요. 거기 그러면 임방향이라고? 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그래서 그럼 북쪽이지. 그러니까 북쪽인데도 이제 15도로 봤을 때는 응. 방향. 아 그래도 임자계는 다 북쪽으로 돌아가는 네, 거지. 네. 북방은 임자계. 네. 북방으로 옮기려고 한다. 이거는 이제 2021년도 네. 병호생이 2021년도에 사무실을 얻으려고 이사를 간다는 얘기죠. 이사를. 이 북방으로 이사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사방의 구궁법으로 봐서 과연 그쪽 방향에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가 먼저 봐줘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줘야 되는 건 뭐예요? 두 번째는 생기복덕 구궁법으로 해가지고 길한 달이 언제냐, 길월이 언젠가 이것도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사 가는 아파트의 구조를 또 봐줘야 되죠.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구조가 대체로 그걸 아직 판단을 못했지. 아니, 네, 알고 있죠. 남향을 거실이 남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실이 문제가 아니고 방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거를 판단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보려고 할 적에는 그 설계도면이 있잖아요. 네. 관리사무실 가면 설계도가 있어. 설계도는 이 남북이 딱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봐야지. 남북이 정해있으면 동서가 정해지고 팔방이 정해져 나오잖아요.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구조가 남쪽에 베란다라는 얘기죠. 문이 어느 방향으로 있어요? 서쪽으로 돼 있어요. 자, 요게 간방이에요. 간방. 그 다음에 진방, 손방, 이방, 곤방, 태방, 건방. 간방은 임, 자, 개. 그 다음에 축, 간, 인. 그 다음에 갑, 묘, 을. 진손사, 병호, 정. 그 다음에 미곤신. 그 다음에 경유, 경유신. 그 다음에 술건해. 24방향은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잖아. 요게 8방인데 8방에 한 군데가 45도예요. 8방을 360도로 보면은 방위 하나가 45도를 차지하는데 임자계가 3개가 있다는 거는 임방이 15도, 자방이 15도, 개방이 15도. 토탈 해가지고 이걸 합해서 간방이다, 북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는 정북이 되는 거고 임방은 정북에서 뭐예요? 서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거고 그 다음에 개방은 정북에서 동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거.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우선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은 어디 쪽에 있다고요? 이렇게 여기도 기준했을 적에 건방에 문이 있다. 여기. 네, 요거는 문이다. 그럼 주방이 어디에 있어요? 주방은 임방에 여기. 네. 주방. 네. 여기를 주방. 그 다음에 주인방은 큰 방, 제일 큰 방. 제일 큰 방은 봤을 때 여기가 손방.
선방이면 여기야 여기. 네네. 예, 여기가 주인방. 네. 이거는 주인방이다. 자, 화장실은 어떻게 있어요? 화장실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거실에 붙어 있는 화장실. 아, 거실에 붙어 있는. 서쪽이면 여기. 네네. 여기 화장실이야? 네. 이 방이 있어요. 이 방. 이방이면 여기야 아니, 여기. 이 방이 아니고 태방. 태방. 아, 태방. 그다음에 방은 어디 있어요? 방은 곰방에 하나가 있고 네, 본방에 나란히 두 개가 있어요. 작은 방. 그러니까 곰방이 이제 화장실하고 여기 이제 이 이 남쪽에 베란다 쪽에 조금 겹치나 그러면은 네. 방이 뭐 어떻게 베란다 방에 쪽에서 안방, 그다음에 베란다, 그다음에 방 두 개 이렇게 돼 있죠. 그 길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네. 아니 방이 하나는 이쪽으로 와야지 어떻게 여기에 두 개가 있어? 하나는 거기가 있어. 간방? 네, 간방에 아. 방이 하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1966년생은 병호생 여자분이 2021년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쌍용동으로 이사 가는데 그쪽에 우리가 나경을 보니까 임작의 북방이더라. 일리 이사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맨 먼저 살펴봐야 될 게 그쪽 방향이 길하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임작의 방향으로 이사한다고 했을 적에 그 방향이 길하냐 흉하냐 하는 거는 먼저 이사 방향 구분법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는 몇 월 달에 해야 되느냐 그것도 우리가 생기복도 구분법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 가는 이제 집에 이사 방향 이제 배치 이사 가는 아파트의 구조는 우리가 뭐를 적용을 해야 되냐면 양택 구성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죠. 양택 구성법을 적용을 해서 길하냐 흉하냐를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대문에서 출입문에서 계약자는 누구로 하려고 그래요? 계약자. 애기 아빠. 그러면 계약자가 출입문이 계약자, 집주인, 계약자가 몇 년생이에요? 64년생. 남자 음력으로 1964년생이면은 몇 년생? 병호 갑진년. 갑진을사 병호 갑진생. 갑진생으로 계약을 하려고 한다. 기름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자. 그러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오늘 뭐 여기서 빠진 것도 있긴 있지만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자, 우선 그러면은 이사 방향 구분법을 보는데 그러면 계약자 위주로 봐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또 구궁도를 하나 이렇게 그려 놓으세요. 구궁도를 하나 그려가지고 자, 남자가 1964년생, 우리 나이로 몇 살이에요? 58세. 자, 58세면 남자는 간궁에서, 아니야, 여기 진궁에서, 남명은 진궁에서 일세를 기한다는 거는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일세를 기해서 구공정의도상으로 순행을 해서 떨어지는 곳에 구성을 중궁에 입시키고 나머지 구성은 역시
구궁 정의도 상위로 뜻으로 포국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구궁 정의도라는 거는 자기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걸 우리가 먼저 논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1번 궁, 2번 궁, 3번 궁, 4번 궁, 5번 궁, 6번 궁, 7번 궁, 8번 궁, 9번 궁 이렇게 돼요. 저것도 뭐 카페에서 내가 해주겠지만은 자 1번은 철록이에요. 철록. 여러분들 한글로 써놓으세요. 2번 궁은 안손이다. 3번 궁은 식신이다. 4번 궁은 증파다. 증파는 시루증자예요. 증파. 5번 궁은 옥이다. 6번 궁은 합식이다. 7번 궁은 진기다. 8번 궁은 관인이다. 9번 궁은 퇴식이다. 자, 구궁 정의도 상으로 순행으로 세워나간다는 건 뭐냐면요.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3번에서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역행으로 간다는 건 1번에서 9번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5번 궁에 10번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5번, 10번이 같이 있는데 후천 낙서궁에서 뭐라 그래요? 상극관계니까 숫자가 하나가 없어졌다고 그랬죠. 1에서부터 9까지 밖에 없으니까 10이라는 숫자가 숨어버린 거예요. 없어진 건 아니고. 그러면 자 여기 잘 보세요. 2021년도에 64년생은 4, 5, 6, 7, 8, 9, 10, 11 58세가 되는 거죠. 우리 나이로. 그러면 봐봐요. 여기 잘 보세요. 1세. 여자는 곤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여기 같이 떨어지죠. 1세하고 10세가 여기 같이 떨어지니까 여기는 20, 여기는 30. 궁이 9개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40, 여기가 50, 그 다음에 여기가 50이죠. 그 다음에 51, 52, 53, 54, 55, 56, 57, 58 여기가 되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봐봐요. 남자는 1세가 진궁에서 시작이 되고 왜 진궁에서 시작이 되냐 하면은 진은 동방인데 그 생기가 저 양기가 태동하는 시점이죠. 양기는 남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1세를 여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 여자는 음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곤궁에서 1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남자는 진궁에서 1세가 시작이 되고 여자는 곤궁에서 1세가 시작이 되냐 하는 거는 남자는 양의 기운이 많아서 동쪽이 양의 기운이죠. 그래서 여기 1세가 되는 거고 여자는 음의 기운이 강한데 제일 음의 기운이 강한 방향이 곤방이다. 그래서 1세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당연히 1하고 10이 떨어지니까 여기가 20 보세요.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그렇게 떨어지죠. 여기 30, 40, 50, 51, 52, 53, 54, 55, 56, 57, 58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58이면은 합식이죠. 그러니까 합식을 이제 여기서 한글로 써줄게요. 합식을 여기다 중국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합식. 자, 순서는 여기다가 철록, 2번 안선, 3번 식신, 4번 증파, 5번 오기, 6번 합식, 7번 진기, 8번 관인, 9번 퇴식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합식을 중국에다 넣었어요. 중국 5번으로 갔어요. 그러면 합식 다음에 뭐예요? 진기죠. 자, 봐봐요. 여기 합식을 6번 합식을 중국으로 끌어왔죠. 그럼 구군 정무수들 5번 다음에는 몇 번으로 가야 돼요? 6번으로 가야 되죠. 그 합식 다음에 6번은 뭐예요? 진기가 걸려가겠죠. 진기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진기. 진기 다음에 뭐예요? 관인이죠? 6번 다음에 7번. 7번에 관인. 네,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관인 다음에 뭐예요? 퇴식이죠. 예, 여기가 퇴식. 8번, 7번, 9번까지 다 했으면 다시 1번으로 가죠. 1번은 8번 내에서 9번으로 가야죠. 1번은 철록이 되는 거예요. 철록. 2번은 10번 건너뛰고 여기가 안선. 3번에 여기가 식신. 1번에서 2번으로 가야 되겠죠? 식신. 그 다음에 여기가 정파. 정파. 그 다음에 오기. 오기 하면은 1964년 갑진생이 2021년도에 58세가 되는데 이사방향의 기륭을 논하는 이사방향 부궁법이 다 포국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임작의 방향으로 간다 했으니까 임작의 방향은 어디예요? 여기 방향이죠. 임작의 방. 여기가 임, 자, 개. 그러면 남편명으로 한다고 하는데 임작의 방으로 간다면 무슨 방향이에요? 안선 방향이죠. 그러니까 남편명으로 계약을 해가서 간다는 거는 썩 길하지가 못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산 집을 어떤 사람한테 전세를 줬어. 그런데 그 전세 준 사람이 나가든지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 고용사님 나가라면 제가 나가겠는데 그렇지가 않으면은 2년 계약을 연장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마음은 남편하고 본인은 이사를 갔으면 이제 하는 마음인데 남편 계약자 명으로 딱 보니까 올해 2021년도가 합식방이 중궁에 그러면은 철록 그 다음에 관인 식신, 합식은 길방이란 말이에요. 올해 꼭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은 중궁에 길방이 떴으니까 이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당신들 2년 계약해서 더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무슨지 알겠어요? 그런데 58세가 2021년도에 이사 간다고 해서 중궁에 정파가 뜨든지 오기가 뜨든지 아니면은 안손이 뜨든지 퇴식이 뜨든지 진계가 뜨든지 하면 무조건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세준 집을 그 사람이 나가라고 해서 내가 들어가든지 들어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더 전세를 살게끔 놔두든지 하는 거는 계약자가 이사 가려고 마음먹은 해에 중궁에 오기나 정파가 떨어지면 무조건 이사를 가야 되고 여기 마냥 합식이나 관인이나 철록이나 그 다음에 식신 같은 게 떨어졌을 적에는 굳이 이사를 안 갈 여건이 된다면 굳이 이사를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논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원룸에 살다가 이제 자기가 사놨던 집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원룸에서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서 이것저것 뭐 그냥 애들도 다 이제 공부도 잘하고 그냥 남편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풀어가지고 오기방에 떨어졌다면 이사를 가야 되겠죠. 자기가 사놓은 집으로. 그런데 합식이나 철록이 떨어졌다 하면 굳이 올해 2021년도에 이사를 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1년 뒤나 2년 뒤에 가는 것도 괜찮다. 그걸 이제 참고로 해두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매달에 그러면 이사를 그래도 가야 되겠다. 어차피 가야 돼. 안전방이라도 어차피 가야 되겠다. 한다면 그러면 매달에 가야 되는가? 1년 12달 중에서 기왕이면 좋은 달, 좋은 날짜를 택해서 가는 게 좋겠죠. 네. 그거를 보는 방법은 생기복도 구궁법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준다. 아시겠어요? 생기복도 구궁법. 요거는 이사방의 구궁법. 생기복도 구궁법은 또 구궁도를 또 하나 이렇게 그려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순서가 첫 번째 변화가 생기가 들어오는 거고, 두 번째 변화가 뭐가 들어와요? 천의가 들어오고, 세 번째는 절체가 들어오고, 네 번째는 뭐야? 유혼이 들어가고, 다섯 번째는 화해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복덕이 떨어지는 거고, 일곱 번째는 절명이 떨어지고, 여덟 번째는 기혼이 떨어진다. 자, 생기복덕 보는 방법은 남자나 여자나 공이 태궁에서 10세가 떨어져요. 남자도 10세가 태궁, 여자도 10세가 태궁. 생기복덕 보는 방법은 구궁 정의도상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맨 가생에 있는 법. 요걸 뭐라 그래서 요거는 12지지 정의궁. 잘 보세요. 구궁정의도, 구궁정의도라는 거는 후천 구궁팔계로 움직거리니까 1번, 2번, 3번, 4번으로 가는 거고, 요거 생기복덕 구궁법은 맨 시계방향으로 가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거는 12지지 구궁법, 12지지 구궁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자가 들어요. 자. 여기가 축, 여기가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두 번째로는 팔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팔계. 자, 자는 감이니까 감은 감중년이다. 이렇게 표시해놓으라 그랬어요. 간은 간상년이다. 맨 위만 붙여놔라. 그 다음에 진은 진하련이다. 맨 밑에만 붙여놔라. 그 다음에 손은 손화절이다. 맨 밑에만 떨어졌다. 이는 이중절이다. 가운데만 떨어지고 위아래는 붙어있다. 고는 곤삼절이다. 태는 태상절이다. 거는 건삼년이다. 구궁팔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방의 구궁법은 구궁팔계가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생기복덕 구궁법은 구궁팔계를 적용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태궁이 공이 10세인데 남자는 시계 방향으로 순행을 시키고 여자는 시계 방향으로 역행을 시키는데 우리 2021년도 즉 올해가 신축년이죠. 신축년의 1월부터 12월 중에 어느 달이 길한 건가를 논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10인데 순행이니까 여기가 20세가 되죠. 이건 궁이 중궁을 빼고 8개, 여기는 중궁 포함해서 9개니까 하나 건널 때보다 10위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중궁 빼고 8군데니까 한 칸을 건너뛰어야 10씩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10, 하나 건너뛰어서 여기가 20, 여기가 30, 여기가 40, 여기가 50, 58세니까 51, 52, 53, 54, 55, 56, 57, 58세가 여기에 떨어져요. 자, 58세는 탈괴란 말이에요. 번개가 태괴예요. 태괴는 태상절이다. 자, 생기는 번개에서 일상변이다. 일이라는 거는 첫 번째란 얘기예요. 첫 번째는 상변, 맨 위를 변화시켜라. 그러면 맨 위는 이거죠. 상, 중, 하. 상변을 시키니까 음이 뭐로 바뀌어요? 양으로 바뀌죠? 나머지 두 개는 그대로예요. 그럼 걔가 어떤 거 같아요? 여기가 똑같죠? 네, 여기가 생기. 자, 두 번째는 중변, 가운데를 변화시켜라. 여기에서 가운데는 양인데 변화시키면 뭐가 돼요? 음이 되는 거죠. 맨 위는 그대로예요. 가운데만 변화시키려 했으니까 양을 음으로, 맨 밑에 양이고. 그럼 요거는 어떤 괴가 되는 거예요? 이괴가 되는 거죠. 이괴야 천의. 세 번째는 하변. 맨 밑에 효를 바꿔서 절체를 붙여라 했으니까
여기 상중하, 여기 하죠. 네. 여기 양에서 음으로 바뀌죠. 네. 가운데 음은 그대로, 맨 위에 양은 그대로. 그럼 이건 무슨 개가 돼요? 간개가 되죠. 간개 절체. 자, 네 번째는 사중변이다. 사중변의 유혼, 가운데를 변화시킨 괴해대가 유혼을 붙여라 했으니까 맨 위는 그대로, 가운데 음을 변화시키니까 양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맨 밑에 음은 그대로. 요거는 무슨 괴가 되겠어요? 손괴가 들어오는 거죠. 손괴가 유혼. 유혼은 놀 유자예요. 혼이 정착이 안 되고 놀고 있는 거야. 그게 썩 길한 거는 못 돼요. 그렇다고 아주 흉한 건 아니야. 오상변. 요 상태에서 상중하, 상을 변화시키려 했으니까 양이 음으로 변화가 되고 가운데 양이 그대로 밑에는 음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어느 괴예요? 예, 여기 감개 화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육중변. 맨은 음 그대로, 중, 가운데만 변화시키려 했으니까 양을 음으로, 맨 밑에 음은 그대로. 그럼 이건 뭐예요? 권계가 되는 거죠. 여기 복도. 복도. 일곱 번은 칠하변. 칠하변에 절명을 붙여라 했으니까 맨 밑에 그 음을 양으로 바꾸고 가운데는 그대로, 맨 위도 그대로. 그럼 이건 진계가 되죠. 진계의 절명. 절명. 그래도 여덟 번째는 팔중변. 팔중변 귀호를 붙이라 했으니까 맨 위는 음효 그대로, 가운데 음을 양으로 바꾸고 맨 밑에 양 그대로. 그러면 이게 무슨 개가 돼요? 태계가 되죠. 태계의 귀혼이다. 귀혼이다. 자, 그러면 월은 어떻게 되느냐? 자가 11월이에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자, 그러면은 가장 이사하기 좋은 달은 생기달이다. 생기달은 어디예요? 여기가 생기달이죠? 네, 그래서 생기달은 몇 월이냐? 음력으로 9월, 음력으로 10월이다. 자, 그 다음에 복덕일이 돼요. 두 번째로는 복덕. 복덕월은 음력으로 6월, 그 다음에 음력으로 7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천의. 세 번째 여기 천의. 천의월은 음력으로 5월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음력으로 5월 달에 이사를 하려니 아직 저 사람이 전세 계약이 아직 빠져나가지를 못해. 그러면은 이제 음력으로 6월, 7월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9, 10월에 하느냐 하는 게 들어와 있죠. 자, 저 사람들이 언제 빠져나간대요? 2월. 2월이면은 절명하고 유원에는 가면 안 돼. 그러면 몇 달을 또 어떻게 변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변화해야 돼요? 그래도 이사를 간다고 하면은 부적을 쓰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 이제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다음 우선은 2월 달에 저 사람이 나간다 하면은 가장 빠른 시점 음력으로 5월에 이사를 가느냐.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생기달에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생기달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덕달에 이사를 가야 되고, 세 번째는 천의달에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달에 이사를 간다고 했을 적에, 생기달은 음력 9월이니까 음력 9월에 절기가 어떻게 돼요? 음력 9월. 만세력은 여러분도 안 갖고 오셨을 거예요, 아마. 만세력을 찾아봐봐요. 예, 한로죠. 한로가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이에요? 자, 2021년도. 여러분들 거기다 적어놔요. 21년도 생기달은 음력 9월이니까 음력 9월은 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력 9월 3일 그래서 적어놔서요. 음력 9월 3일서부터 음력 11월 3일 두 달이니까 음력 9월은 한로절 한 달, 음력 10월은 입동절. 그러니까 음력 9월 3일서부터 10월 3일까지 두 달 사이에 이사를 하는 게 좋은데 두 달 동안 더 날짜가 60일이 있어요. 그렇죠? 60일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날짜에 가느냐? 생기달에는 9월에는 술이죠, 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가 들어오죠. 자, 그러니까 요 술은 약이니까 갑술월에 가는 거냐, 병술월에 가야 되는 거냐, 그 다음에 무술일에 가야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임술일에 가야 되는 거냐, 경술일에 가는 거냐, 그 다음에 임술일에 가는 거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골라야 되고, 해월은 을해일이냐, 정해일이냐, 기해일이냐, 그 다음에 신해일이냐, 그 다음에 계해일이냐 중에서 제일 먼저 고르는 거는 남편의 사주에서 용신에 해당 날짜를 택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남편이나 애들이 직장 다니니까. 그러니까 요 날짜 중에서 생기가 술하고 해에 떨어지니까 술하고 해에 들어가는 뭐예요? 60일 중에서 갑술일이 며칠이냐, 병술일이 며칠이냐, 무술일이 며칠이냐. 그런데 그 남편 용신은 뭐라 그랬어 그때? 화용신이면 병화가 화니까 병술일. 그 다음에 화는 여기 정해일. 요 중에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해당되는 날짜에 택해서 이사를 가라는 얘기예요. 월만 잡아주면 안 되지, 날짜까지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삿집에서 얘기해서 손 없는 날 그런 거 무시해도 돼. 어려워. 용신은 어려우니까 용신을 모르면은 하여튼 술일이나 해일날 가면 탈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2021년도에 58세예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사는 집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집의 구조가.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보라 그랬어요? 대문에서 남편의 본명 정국을 생해주는 게 제일 좋고, 비화가 되는 게 두 번째고, 남편이 본명정국이 문을 생해주는 건 고생을 많이 하는 거고, 문에서 남편의 본명정국을 극하면 절대 이사 가면 안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제 본명정국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본명정국. 자, 남자는 상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 남자는 147로 여러분들 외워두면 돼요. 여명은 528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돼. 남자는 역행으로 세워나가고 여자는 순행으로 세워나가고, 꼭 여기는
1924년서부터 1983년에 태어났죠. 64년에 태어난 사람은 중원갑자생이란 말이에요. 중원갑자는 1924년서부터 1983년 6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중원갑자생이다. 남자인데 4번 궁 손궁에서 역행을 시켜라 했으니까